네, 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신성델타테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무엇보다 오늘 집중해야 되는 건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던 대로 역배열 구간에서 주가가 계속 하락 중입니다. 아직 반등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누구도 저가를 알지 못하고요. 누구도 고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수익 구간에 있다면 뭐가 나온다? 수익을 보면서 나올 수 있다. 어떻게 했을 때? 확인을 하고 해서도요. 자, 그럼 지금 중요한 내용은요. 철저하게 가격에 의해서 매매를 하자.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으로는 절대로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초전도체는요.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물질이에요. 물질인데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거의 뭐 확정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뭐 무슨 교수 이름 내가면서 또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뭐 CCS로 가네 마네 막 그러면서, 그쵸? 아니, 학자들이면 학자답게 해야지. 뭐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뭐 방구석에 뭘 했다 저렇게 했다 뭐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다들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주가가 만약에 고가부터 지금 50%가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종가가 33,000원이에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모르겠다. 그쵸? 아직까지 초전도체를 믿고 있다. 그쵸? APL의 논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음모론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정말 죄송하지만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고가에서 반토막이 났는데도 아직까지 LK99를 외치고 있다?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내가 6만 원 이상에서 매수해 있지 않다면 수익 전환 가능합니다. 최소한 손실은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 한 방 남았습니다. 그리고 역배열 전환을 제가 미리 예고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자 보세요. 신성델타테크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여서 상승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매도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는 이쪽 구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미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매도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왜 이야기를 드렸느냐? 초전도체로 인해서 주가가 6배, 7배씩 이렇게 올랐는데 이걸 인정받으려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초전도체로 인해서 아직까지 실적이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실적이 나오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정부 정책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 대기업의 투자가 있어야 된다. 그쵸? 근데 그 두 가지 다 지금은 없죠. 그쵸? 뭐 삼성에서 이것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거지. 그쵸? 하고 있는 거지. 아니, 당연히 삼성에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펼쳐서 하고 있는 거죠. 다음을 준비해야 되니까. 삼성에서 2018년도에 5대 신수종 사업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AI 투자한다. 그쵸? 그리고 반도체 투자한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투자한다. 그리고 한 가지 뭐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바이오예요. 바이오. 그리고 한 가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자, 바이오를 제외한 AI,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합치면 뭐가 전장이네요. 전장까지 합치면 뭐가 이 생각이 나나요? 자율주행이잖아요. 자율주행. 그쵸? 디스플레이로 보고, 그쵸? 반도체 당연히 들어가고, 그쵸? 전장 쪽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하만을 인수를 했잖아요. 그쵸? 여기에, 그쵸? 이 5가지의 신수종 사업에 180조를 투자한다는 내용을 180조입니다. 5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투자한다는 내용을 2018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180조 투입을 한 거예요. 근데 초전도체가 그 사이에, 그쵸? 계속해서 발표 나오면서 안 나오겠냐고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지 절대 뭐 그것과 주가를 지금에 와서 안 올랐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 연결짓지 말자.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정배열이어야 된다. 그렇죠? 정배열이어야 되는데 지금 역배열로 바뀌었죠. 정배열의 기준치는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의 장기 이평선을 넘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단기 시세는 이미 주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세가 쭉 나와서 20일과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폭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도를 하라고 했었던 거예요. 왜? 주가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니까. 이걸 인정을 받으려면 이렇게 횡보를 하거든요.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횡보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가에서 60일 이평선이 쭉 올라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격이 줄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이동평균선은 뭡니까?
가격들의 평균치예요. 그렇죠? 이동한 가격들의 평균치. 그래서 이동 평균선을 MA라고 합니다. 무빙 에버리지 평균이에요. 움직임의 평균입니다. 그럼 가격이 남겠죠. 그 가격의 평균치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역배열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건 왜 그래요? 이제 고가에 대한 부분이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60일 이동평균선은 고가에 대한 폭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보면 대충 요 정도인데 60일 동안 이 고가 빠져야죠. 이 고가 빠져야죠. 60일 이평선은 늦게 꺾인단 말이에요. 늦게 꺾이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 이미 주가가 꺾이면 20일과 60일 이동평균선의 이 이격도 차이는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60이평선의 저항을 받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그래서 올라가는 주식들은요. 62평을 이탈하더라도 바로 땡깁니다. 또는 61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는 왜 먼저 반등이 나왔느냐? 쌍봉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요. 제가 이거 9월 달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서 물렸다, 여기서 아직 안 팔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기회 있습니다. 이거 반등 나올 거예요. 반등 나오는데 기술적인 반등이지 초전도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다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냥 믿고 걸으세요. 이상한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아니 고가에서 50% 빠졌는데 아직까지도 초전도체를 가지고 외치고 있다? 이건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다. 정말 죄송하지만. 근데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서도 고가에 대한 무언가, 그쵸? 그 내용이 아니라 초전도체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면 그 꿈은 빨리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하고 있고 여기서는 첫 번째 돌파하기 위해서, 그쵸? 62평을 돌파하면 다시 움직일 수 있다. 근데 62평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 나와야 되죠. 주가가 올라가서 62평을 돌파하거나 근데 그랬을 때 뭐가 나와요? 다시 정배열로 바뀌는 그 구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쭉 가가지고 60일 대충 요 정도 나오는데 그쵸? 61평이 내려와서 돌파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죠? 최소한 62평이 급격하게 꺾이기 위해서는 40일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 40일 그쵸? 왜? 그래야 60일 평균치에서 6만 원대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빠지면 평균치가 내려와서 60일 평선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주가는 빠지는데 어느 선에서 제한이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가가 앞으로 40일 안에 반등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40일 안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반등을 확인했을 때 내가 매수하면 40일 중에 내가 수익을 보고 나오는 구간을 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은 40일 안에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의 필수고 어떻게 이 저가를 확인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 반등이 나오는 부분을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 2주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주 안에 정리가 돼야 되고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주가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모든 분들한테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내용 받아 가셔서 딱 똑같이 적용시켜서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손절은 늦었다. 개인적으로 2만 원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2만 원대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내려가면 반등폭이 더 커질 거예요. 딱 그 구간만 공략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서 요 내용 가지고 똑같이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말고 내가 실시간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매매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멘탈을 잡기 위한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단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자,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이것보다는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신성 델타테크 2만 원 초반의 매수 구간 잡힐 수 있다. 반등 한번 남았지만 끝까지 기다리다 먹겠다. 그렇죠? 이거를 제가 2시 25분에 그렇죠? 장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관련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하락하고 있을 때 제가 자 보세요. 상승하고 있을 때 제가 하락한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내용을 알아야 된다.
자, 신성 델타테크 고가는 64,000원이다. 이미 고가 나왔고요. 이제 매도해야 될 때다. 내일 급락 나올 수 있다. 9시 28분 장중에도 이야기하고 9시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셔서 멘탈 잡으세요. 단타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짧게는 5%, 3% 이런 수익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시세가 신고가 구간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서 시세가 붙는 종목들은 하루에 10에서 15%, 많게는 20%까지도 충분히 수익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멘탈이 안정될 겁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내가 멘탈을 잡고 싶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신고가에 대한 이해와 함께 내가 한 가지 내용입니다. 단기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세요. 그러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등 한번 남았고요. 기회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일단 버리세요. 그걸로 인해서 나올 것 같았으면 이렇게 주가가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절할 구간 지났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있대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다시 잡자. 반등 한번 남았고요. 고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테니까 상단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성 델타테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